네, 자,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20항 보실 차례죠? 우리 저 한글 맞춤법 19항서부터 26항 길라잡이 27페이지 제 20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잡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이가 명사에 붙었군요. 명사 플러스 이면 이가 돼가지고 부사나 명사가 됐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나 음이 붙으면 그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게 많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이입니다. 이. 자, 그래서 이제 원형 밝힘인데 이제 용례를 보시면 곳곳이 바둑이 이런 식으로. 예, 바둑이는 이제 바둑판 거처에 까만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그 강아지 있죠? 예, 거기 이제 바둑이라고 그러는데 참 이름을 이제 귀엽게 붙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곳곳이 바둑이 요거 다 이제 그거를 붙이고 있고 저기 그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곳곳 바둑 원형을 다 밝혀 적고 있고 그 다음에 무릎팍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릎팍이 요게 이거는 이제 전미사 이가 붙은 게 아니라 악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에 전미사 악이 붙어서 그래서 악이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힙니까? 안 밝혀 적습니까? 안 밝혀 적어요. 그래서 이게 무릎팍으로 적는 게 요게 맞는 겁니다. 발음대로. 그런데 이제 원형을 밝혀 적은 무릎 악 이런 식으로 적은 거는 요거는 이가 아니잖아요. 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제대로 적은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저 강호동이 사회를 봤던 무릎팍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무릎팍 이런 식으로 무릎을 아마 팍 친다고 그래서 무릎팍도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근거 없는 표기입니다. 요것도 틀리고요. 그래서 위로 적거나 아래로 적거나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게 이가 아니라 악이 붙었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위에 게 맞는 거고요. 원형을 밝혀 적은 요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무릎팍도사 요거는 좀 근거 없는 표기다. 그래서 무릎팍 이렇게 적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발이 있죠? 산발에도 역시 이거는 이가 결합을 했네요. 그러니까 산발이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이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21항 보시겠습니다. 명사 용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이제 올 때는 역시 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값에 지다. 지라는 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읒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어서 값지다 이렇게 적는 거 맞습니다. 낚시도 낙다에 시가 결합했군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했으니까 원형 밝혀 적어서 낚시 이렇게 적는 게 맞고요. 자, 넓적하다 같은 경우에 자, 이거는 적하다가 결합했군요. 적하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적하다가 결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적하다가 아니라 넓다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적하다. 제가 다시 적겠습니다. 여기에 적하다가 이제 결합을 한 것이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했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넓적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식으로 넓적하다로 쓰는 거 틀려요. 적하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오면은 원형 밝혀 적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항 보시겠습니다. 용언에 이번엔 피사동전미사나 강세전미사가 결합해가지고 용언이 되는 경우 이거 원형을 또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맡기다 이렇게 이렇게 그걸로 피사동전미사는 이희리기 우구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희리기까지가 이게 피동전미사고 이희리기 우구추는 다 사동전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결합을 하면은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맡기다 있죠? 맡기다 같은 경우에 기가 결합을 했군요. 그래서 맡기다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은 것 앞에 맞다, 티읕 받침 원형을 밝혀 적은 것 맞고요. 자, 그러면 얽히다 있죠? 얽히다 같은 경우는 리을 기억이죠. 리을 기억에 희가 결합을 한 거예요. 이희리기 우구추에 희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대로 적은 건 틀리고요. 리을 기억으로 그 다음에 희, 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리다 있죠? 이 도리다 같은 경우가 요거는 이제 이가 결합을 해서 돌이다 이렇게 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요게 지금 10강서부터 26강까지 다 적용된 그런 좀 예외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이렇게 뒤에 어떤 게 오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그게 어근이 본뜻에서 멀어졌다면 본뜻이 또 뭔지도 모른다면 굳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사능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가 결합한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그 어근에 본뜻이 뭔지를 모르겠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도리다 있죠? 도려내다 할 때 그 도리다거든요. 예, 도려내다가 돌다에서 왔다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처음 하신 분 되게 많을 겁니다. 그게 돌다에서 왔대요. 왔는데 우리가 도리다, 도려내다라는 게 그게 돌다에서 왔다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본뜻에서 이미 좀 멀어진 겁니다. 본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어서 돌이다로 적지 않고, 비록 이희리기 우구추에 이가 결합을 했습니다만 돌이다로 적지 않고 도리다로 그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리다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록 이나 이희리기 우구추 이런 게 붙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 본뜻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만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지, 본뜻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발음대로 적는다. 굳이 원형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치다. 요 치가 바로 그 강세전미사예요. 강세전미사 치도 있고, 그 다음에 으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 바치다, 요거, 받다라는 것은 티읕 받침은 이제 거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촘촘하게 해서 세게 걸러줄 때, 잘 걸러줄 때, 받치다라는 식으로 더 강세의 전미사 치를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세 전미사 치가 결합을 하면 앞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티읕 받침 적어주고 치다로 적어주는 요것은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3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결합을 해서 명사가 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그래서 꿀꿀하다, 꿀꿀거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거리다 붙을 수 있는 꿀꿀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꿀꿀이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고요. 꿀꿀이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라는 말은 또 사전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요거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말이니까 여기에 이가 결합을 해서 뻐꾹이가 되는 것은 뻐꾹이가 아니라 뻐꾹이로 그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뻐꾹은 그게 없으니까, 하다 거리다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뻐꾸기로, 비록 이제 이가 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앞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하다 거리다 붙을 수 있는 어근만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뻐꾸기로 이렇게 적어주는 요 표기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24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다가 결합해서 용언이 되는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깜짝거리다 되죠? 깜짝거리다 되니까 깜짝이다라고 그렇게 깜짝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들이다 있죠? 이게 두들거리다가 없거든요. 두들거리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들이다라고 그렇게 그 원형을 밝혀 적는 요 표기는 잘못된 표기고 두드리다로 발음대로 적어줘야겠습니다. 두드리다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자, 이번엔 25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결합을 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꾸준하다, 깨끗하다, 이런 말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히나 이가 붙었을 때 꾸준히 깨끗이 이런 경우에 꾸준 깨끗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작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갑작하다는 말이 없어서 요거는 히나 이가 붙어도 역시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이가 아니라 갑자기로 그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갑작하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2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렇게 우리 2주차 때 배운 거거든요. 더욱에 이가 붙었을 때 더욱이로 적지 않고 더욱이로 적는다. 부사가 독립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이를 붙였을 때는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더욱이로, 일찍이도 마찬가지였죠. 일찍이 독립이 되죠. 그래서 일찍이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그런 규정이 바로 제25항에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앞에 있는 것. 독립이 될 수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26항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근에 하다 없다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용언이 되는 경우에 하다 없다를 밝혀 적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앞에 지금까지 이제 19항서부터 25항까지는 어근을 밝혀 적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26항은 뒤에 있는 그 전미사를 밝혀 적는 게 되겠습니다. 하다 없다라는 전미사가 붙을 때
예, 이런 전미사가 붙을 때 하다 없다를 밝혀 적는 것이 26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하다 이런 경우에 딱 하다로 적는 게 아니라 딱 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착하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적어줘야 되겠습니까? 착하다로 그렇게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예, 약간 착하게, 예, 착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 봤겠는데 예전에 이제 그 목욕탕 가보면 착하게 살자 이렇게 그 몸에 이렇게 그 글씨를 새겨 넣으신, 예, 그런 덩치 좋은, 예,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좀 무서운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 예, 목욕탕에 가면 착하게 살자 이렇게 틀리게 적어놔요. 예, 틀리게 적어놓는데 자, 그분들 정말 마음 고쳐가지고 정말 착하게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예, 그분들한테 좀 약간 말을 건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이분이 착하게 살자는 것은 자기가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니고요. 너 내 앞에서 착하게 살아라. 야, 우리 서로 착하게 살자. 너 좀 착하게 살아라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 이것은 자기가 착하게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 내 앞에서 착하게 굴어라 이런 말입니다. 예, 이런 말이기 때문에 약간 무서운 표시예요. 착하게 살자는. 게다가 맞춤법까지 틀렸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히 좀 더 무섭게 난 정말 무식하다. 예, 무섭게 보이는, 예,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착하게 살자라는 것, 요 하다를 밝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기는 틀리게 쓴 것이고요. 착하게, 예, 착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를 밝혀 적어야 바른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질없다 있죠? 예, 그 아래 부질없다 얘도 없다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부질없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것은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위에 이제 내용을 읽어볼게요.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근에 이, 히,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피사용 전미사, 강세 전미사, 하다 없다가 결합하면 어근의 원형을 밝혀줬고요. 예, 그리고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 이다가 결합하면 어근의 원형을 밝혀줬고요.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전미사가 결합하거나 앞에서 제시한 전미사라도 원뜻에서 멀어진 어근과 결합한다면 그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본론, 본 항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제 길라잡이를 배우셨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항목은 비교적 좀 쉽게 수월하게 아마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을 보시겠습니다. 한글맞춤법 19항 용언, 어간 여기에 이, 히가 결합해서 명사, 부사가 된 것 이런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제 19항 읽어보겠습니다.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네, 잠시 휴대폰 소리가 들려서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아내 전화는 받아야죠. 꼭 받아야죠. 자, 다음에 보시면 저기 1번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되거나 부사로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내용이었고 아래 예를 보시면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바지, 달맞이 이런 식으로 길, 깁, 높, 다듬, 땀밭, 달맛 이런 식으로 다 원형을 지금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이, 미닫이, 벌이, 벼울치 벼울치 같은 경우에도 리을, 티읕 이렇게 원형을 다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림, 살, 쇠붓 다 마찬가지예요. 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다 밝혀 적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이번에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죠. 예를 보시면 걸음, 걸, 묵, 밋, 얼, 역, 울, 웃, 졸, 죽, 알 그 다음에 만들 이런 것 다 원형을 지금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을 볼게요. 같이, 굳이, 길이, 갓이, 굿이, 길이 이런 식으로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죠. 갓, 굿, 길독, 맛, 만, 실, 조, 그 다음에 짓굿 이런 식으로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발, 익,
이런 식으로 다 원형을 앞에 있는 것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나 희가 붙는 것 이런 거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다. 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보시면 이제 다만 어간에 이나 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뭐 이나 이나 희가 붙는다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게 본뜻에서 멀어졌다면 굳이 원형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발음대로 적어준다. 원형 밝혀 적지 않는 그런 표기를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예를 보시겠습니다. 굽돌이 있죠? 예, 굽돌이, 예, 굽돌. 굽돌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이가 결합을 한 것인데 굽돌이 뭔지도 모르겠. 굽돌다죠. 굽돌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그 원형을 굳이 밝혀 적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에도 원형 밝혀 적을 필요 없고 본뜻이 뭔지도 모를 때도 굳이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굽돌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 한번 봐주세요. 예, 요 부분인데 요 부분. 그래서 요 벽 위에 그러니까 저 바닥과 벽 사이에 요런 식의 좀 약간 이렇게 구분하는 요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해 놓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이 바로 굽돌이가 되는 거예요. 굽돌이. 그래서 이거는 좀 건축 용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인테리어 용어죠. 요런 거 이제 굽돌이인데 하여간 이 굽돌이가 굽돌다가 어디서 나온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굳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어서 굽돌이라고 발음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달이 있죠, 레그. 예, 요게 달다에서 왔대요, 달다. 달다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원형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라고 적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목걸이 있죠. 이거는 목 걸다. 여러분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그 목걸이 있죠. 목걸이는 목 걸다에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어야 돼요. 목걸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다만, 요 목걸이는 목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이 막 칼칼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예, 그게 이제 목걸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그래가지고 목이 칼칼해지는 그런 현상, 예, 막 편도선이 붓고 막 그런 현상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목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목병을 얘기하는 건데, 즉 목병은 목 디스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목 속에 나는 그런 칼칼한 그런 그 감기가 걸렸을 때 느껴지는 그 증상, 그걸 이제 목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그럴 때는 이제 목 걸다에서 왔대요. 근데 목 걸다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목걸이라고 발음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에 거시는 그 액세서리 있죠? 액세서리 목걸이는 목걸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는 목에 걸다라는 원형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원형을 밝혀 적어서 목걸이라고 적어주시는 거고, 목병, 목이 붓는 병, 요거는 목걸이라고, 목 걸다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거는 목걸이라고, 그렇게 목걸이라고 발음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문열이, 코끼리, 걸음, 고름, 노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노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놀다에서 왔겠죠. 놀다에서 왔는데 그 놀다의 뜻이 매우 심하게 변질이 됐죠. 본뜻에서 매우 멀어졌죠. 예, 놀아도 너무 심하게 노는 거 아닙니까? 패가망신하게 노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놀다와 너무 뜻이 멀어졌으니까 놀음이라고 적지 않고, 비록 음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름이라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뜻이 본뜻이 뭔지를 모르거나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너비, 도리깨, 두루마리, 목도리, 빈털터리, 턱걸이, 이런 것도 다 이가 결합을 했네요. 이가 결합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따위도 이 규정이 지금 적용이 돼서 그래서 굳이 이거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이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굽돌이란 방 안벽의 밑부분이나 방 안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 요 부분, 요거를 이제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붙임 보시겠습니다. 어간에 이나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래서 이외에 다른 전미사가 붙었다. 그럴 때는 원형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된 것, 귀머거리. 이게 귀먹다에 어리가 결합한 거예요. 어리.
이나 음이 결합한 게 아니라 어리가 결합했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원형 밝게 적지 않고 귀머거리 이렇게 적어줘요. 까마귀 이것도 깜따에 아귀가 결합을 한 거예요. 전미사 아귀가 결합을 해서 원형 밝게 적지 않고 까마귀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넘어 넘따에 어가 결합한 거고 뜨덕이 뜻따에 어귀가 결합한 거예요. 뒤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 전미사들이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검 같은 경우는 죽따에 엄이 결합한 거예요. 전미사 엄. 그래서 전미사는 되게 다양하게 있고 이런 이제 하여간 이나 이외의 전미사가 결합하면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시면 부사로 바뀐 거 볼게요. 거뭇 이것도 검따에 웃이 결합했겠죠. 검웃인데 웃은 역시 이나 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 밝게 적지 않아서 거뭇 그렇게 적어주시는 거고 너무 넘따에 우가 결합한 것 도로 돌다에 오가 결합한 것 이런 것들 다 원형 밝게 적지 않아서 발음대로 더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이번엔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남아, 부터, 조차 남따에 아가 결합했고 붓따에 어가 결합했고 조따에 아가 결합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역시 얘네들도 다 이나 음이 결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남아, 부터, 조차 이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군요. 자, 해설 보면 마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저 같은 경우도 마자에서 왔다고 하는군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 이나 음이 아니라 아기 때문에 원형을 아나 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마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1번 그녀는 휘황찬란한 목걸이 자, 이거 목걸이 목에 거는 거 있죠? 이거는 목걸다에서 왔죠. 그래서 이가 결합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 앞에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목병은 목걸이라고 적어준다. 목에 나는 병은 목 속에 나는 병은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금빛 귀걸이 귀에 걸다 귀걸이 그게 뜻이 있죠. 뜻이 그 본뜻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가 결합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귀걸이 앞에 걸로 정리해 맞습니다. 한 쌍을 걸고 다닌다. 목걸이, 귀걸이 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럼 2번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 갈다거든요. 갈다, 교체하다, 바꾸다. 그래서 여기에 음이 결합하면 원형을 밝혀 적어야죠. 이나 음이 결합하면 원형 밝혀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갈음 앞에 걸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탈노름 이렇게 얘기할 때 탈 가지고 우리 탈춤 추는 거 있죠? 그거를 탈노름이라고 그래요. 탈을 쓰고 건전하게 노는 거죠. 그거는 춤을 추면서 건전하게 노는 것이니까 탈놀음 이런 식으로 음이 붙어서 원형을 밝혀 적은 앞에 게 맞을 텐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노름 있죠? 노름 같은 경우에 그 도박하는 것 이런 거는 심하게 뜻이 변질된 것이니까 또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니까 노름이라고 적어준다는 것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보시면 이제 만드름과 만듦이 있는데 자, 이거 그 명사형일 때 이건 이렇게 들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음이 결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미음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음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듦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음이 결합한다는 것 그냥 이거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라고 써놨습니다. 만듦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높이 솟았다 라고 얘기할 때 이가 결합하면 원형을 밝혀 적죠. 그러니까 높이 이런 식으로 앞에 것으로 쓴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밝히 희가 결합해도 앞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밝히 박다 리을 기억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목걸이 있죠. 요거 목걸이 이제 목병에 걸렸다. 이거는 그 목 걸다 요거 액세서리는 목걸이라고 적어줘야겠지만 목병에 해당하는 것은 목걸이라고 그렇게 뒤에 걸로 써줘야 맞겠습니다. 목걸이에 걸려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뒤에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박 있죠? 도박에 해당하는 노름은 너무 심하게 변질돼서 노는 것이니까 본뜻에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노름이라고 뒤에 걸로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붙임 보시겠습니다. 1번 명사에 콧뚜레 콧뚜레를 적어주는데 콧뚜레 같은 경우는 애가 결합을 했군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앞에 길라잡이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죠. 콧뚜레라고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앞에 게 맞는 것이 아니라 콧뚜레라고 그 뒤에 것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뒤에 발음대로 적은 뒤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가 아니라 애가 결합을 한 것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2번 이번엔 부사 참아 이것도 이제 아가 결합을 했죠. 그러니까 앞에 것 참아가 아니라 참아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사 시험이 쉬워서 꼴찌조차 성적이 올랐다. 자, 조차 이거 조따에 아가 결합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이나
이나 음이 결합한 것이 아니라 아가 결합을 했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앞에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30페이지 한글맞춤법 20항을 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되게 많네요.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은 다음 주로 이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19항까지 그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9항서부터 26항까지는 내용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게 우리 지금 그것도 길라잡이도 하고 그 뒤에 28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들어가는 것이니까 비교적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벚꽃 피면 벚꽃도 좀 구경하시고 물론 이제 마스크 잘 쓰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그렇게 그 건강 유지하시면서 또 문화생활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